의문의 변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소단원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의문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탐구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표기하는 능력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두 학습 목표 중에서 더 핵심은요, 당연히 첫 번째 학습 목표겠죠. 의문 변동 가장 중요한, 소단원도 의문의 변동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의문 변동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학습 요소, 의문이겠죠. 의문을 모르면 의문 변동을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 시간에는 의문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의문. 그래서 의문의 개념이 뭐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되어 있네요. 자, 의문이란 표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리는 소리의 단위구나 이해하면 되고요. 소리의 단위 중에서도 가장 더 잘게 들을 수 없는, 더 작게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이제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다 라는 개념이 적혀 있어요. 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야. 그래, 뭐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죠.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라는 개념을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의문이 되려면, 의문의 지위를 가지려면요. 의문의 지위를 가지려면 이 최소 대립상을 성립하게 해야 된대요. 이게 조건이래. 의문이 되려면, 넌 의문이야 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걸 만들어내야만 의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대요. 최소 대립상이 무엇인지 볼게요. 최소 대립상은 이런 한 쌍, 각각의 쌍, 단어의 쌍을 우선 대립상이라고 하고 무엇이 대립하고 있냐면 의미가 구분이 돼요. 대립해요.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의 쌍인데 왜 최소이냐면요. 딱 최소의 말소리, 딱 하나의 말소리만 달라서 의미가 구분이 되는 쌍이 최소 대립쌍입니다. 이때 나 하나만 다른 이 말소리 있죠? 자, 하나만 다른 이때의 하나의 말소리가 바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의문이 돼요. 어렵죠? 정리해 볼게요. 구름과 주름은요. 최소 대립상이에요. 자, 최소 대립상, 즉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의 쌍이라는 건데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거, 주름은 나이가 들면 사람 얼굴에 생기는 거, 의미 구분이 되네요. 근데 무슨 말소리 때문에 의미 구분이 되죠? 그쵸? 구름의 기역, 주름의 지읒 때문에 말의 뜻이 구분돼요. 이 최소 대립상이네? 최소 대립상을 성립하게 하는 말소리가 바로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 의문이라며, 즉 이런 아이들, 기역, 지읒 같은 아이들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기역, 지읒과 같은 아이들이 의문의 지위를 가져요. 기역, 지읒과 같은 아이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음이죠. 자, 첫 번째 정리. 의문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 최소 대립상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예시로 나와 있는 첫 번째 최소 대립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음은 의문의 지위를 가지는구나.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마루와 머루 최소 대립상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우선 구분이 돼요. 마루, 바닥에 깔리는 거, 집 바닥에 깔리는 거, 머루, 먹는 열매, 음식이에요. 의미가 구분이 되는데 최소 대립상이 맞아요. 딱 하나의 말소리만 다르거든요. 마루의 아, 머루의 어만 다르죠.
마루의 아랑 머루의 어만 달라요. 자, 마루의 아와 어만 다르니까 딱 그 하나의 말소리만 다르네. 그 하나의 말소리를 우리는 음운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마루의 아, 머루의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 같은 것들도 음운의 지위를 가집니다. 아, 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음이죠. 모음. 자, 여기까지 이해해야 하는 건 음운의 종류는 결국 자음, 모음 같은 것들이구나.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는데 그게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음, 모음 같은 단위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구나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모음, 반모음 이런 것들은요. 모음 공부할 때 좀 추가 공부를 할게요. 자, 단모음은 3페이지 모음 학습지에서 좀 추가 공부를 할 거고요. 반모음은 4페이지 학습지에서 추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것은 음운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 구체적으로 말해봐 라고 한다면 자음, 모음 같은 것들이 음운이야 까지 정리하면 돼요. 자음, 모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음운 변동을 학습할 수 없으니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어야 돼요. 음운은 자음, 모음 같은 것들이 하나의 음운의 지위를 가진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개념이 이해가 되었다면 음운의 개수를 단어에서 음운의 개수를 좀 헤아려 볼게요. 어머니부터 봅시다. 자, 어머니의 음운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그냥 편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문제를 내놓진 않았어요. 자, 음운의 개수를 헤아릴 때 유의해야 할 점. 초성의 이응은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초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설명을 할게요. 쌤 이름이 정유경이잖아요. 자, 이라고 할 때 각각이 음운이에요. 그쵸? 이거 음운. 근데 아이고 이렇게 설명은 안 되겠네. 유도 초성이 이응이니까. 저 정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한 음절을 더 어렵나? 한 글자를 만들 때 가장 처음에 오는 거 초성, 중간에 오는 거 중성, 마지막에 오는 거 종성. 우리 한국인이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 중, 종성으로 한 글자는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음절이 이루어져 있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한 글자는 초, 중,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최대 초, 중, 종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거. 자, 이것도 한 글자잖아요.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는 지금 종성이 없어. 한 글자를 이룰 때 처음 초성, 중성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게 초성, 중성, 종성의 개념인데 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 글자의 가장 첫 번째 오는 이 이응, 초성에 오는 이응은요 음운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적을게요.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운의 지위를 안 가져요. 왜 자음인데 왜 안 가지지? 싶겠지만 우리 음운은 소리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쵸? 표기가 아니라 소리의 단위예요. 자, 소리의 단위라는 것은 그냥 사실 이렇게만 있어도 우리 라고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붙어있는 요 동그라미 이응은요. 이 이응은 그냥 표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적으면 어색해서 덧붙인 이응일 뿐이지 얘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성에 오는
이응 모든 음절에서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의문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의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초성에 오는 이응이 의문이 아니면 나머지 친구들은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리했어요. 자, 두 번째 세종 보겠습니다. 자, 세종은 몇 개의 의문일까요? 세어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얘가 이제 궁금하겠죠.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종성에 온 거, 종성인지 좀 보기 위해서 자, 종성에 온 이 이응은 의문일까요? 아닐까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초성의 이응은 이것을 이응을 제외한 이렇게 있더라도 어라고 발음할 수 있었어. 근데 종성에 있는 이응 있잖아요. 이 이응을 제외해버리면 발음이 아예 달라져요. 종과 조는 분명히 다르죠. 이 이응은 소리, 음가라고 해요. 사실 소리의 지위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성의 이응은 초성의 이응과 달리 의문으로 인정받아요. 최종 정리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세종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총 5개고요. 여기에 적어두어야 할 건 종성에 오는 초성과 달리 종성에 오는 이응은 의문이 맞다는 것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유의점 하나 더 있는데요. 따르릉 할 때 이거요. 요거 과연 하나일까 두 개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자음. 하나의 의문일까요? 두 개의 의문일까요? 근데 쌍자음은 표기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를 드드아르릉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딱 한 번 발음돼요. 하나의 소리로 발음돼요. 그래서 이러한 쌍자음들은 두 개의 의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소리의 문제니까 쌍자음은 표기의 문제이고요. 소리는 따르릉, 딱 하나로 들려요. 하나의 음운으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성이응도 맞으니까 7개 이렇게요. 자, 요 앞에 있는 것들에서 유의점을 설명하려고 예시 3개 가져왔거든요. 아저씨는 스스로 개수 무조건 맞춰야 돼요. 공부한 거니까. 몇 개일까요? 아니고, 맞고, 쌍자음은 하나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맞추었다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맞아요. 좀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필기가. 의문 개념 끝. 자, 의문에서 멈추면 좋겠지만 우리가 의문 변동을 공부할 때 음절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거든요. 음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에서 3음절로 쓰시오 라는 요런 조건들이 가끔 붙잖아요. 음절은 한 글자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좀 편한데 사실 글자는 표기의 문제죠. 근데 음절은 음운의 결합체라서 사실 소리의 문제라 같진 않아요. 같은 개념은 아닌데 그냥 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라고 한 글자를 한 음절이라고 한다로 설명을 해주면 좀 쉽게 느끼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확한 음절의 개념은 음운들의 결합체가 음절이에요. 음운이란 자음, 모음 이런 아이들이 음운이잖아요. 자음, 모음이 합쳐져서 우리 한 덩어리를 이루면 그것을 음절이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를 쉽게 말해 한 글자로 여러분은 느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음운이 모여서 초성, 중성, 종성 같은 위치에 자음, 모음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음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음절은 이런 애들이 다 음절이에요. 이런 게 음절의 예시이고요. 음절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중성만
중성만 존재해도 되고 초성, 중성, 중성, 종성, 초중, 종성 이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유형이 이제 음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은 유형을 살펴보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중성은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한 글자 만들 때요. 중성, 중간에 오는 말, 즉 모음 없이는 음절을 구성할 수 없어요. 중성은 항상 들어와요. 모국어 하자니까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모국어 하자니까 맞아. 우리 모음 없이는 글자를 말할 수 없지. 한 글자를 말할 수 없지. 이렇게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유형으로 만들어진 거 찾아볼게요. 알, 소, 형 중에서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거.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자, 여기 초성 이응은 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라는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얘가 답이고요. 초성이랑 중성으로 이루어진 거 소죠. 중성이랑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그러면 이거 아니고 이거 초성 이응은 음은 아니고 중성이랑 종성으로만 이루어진 거 알이겠네요. 자, 초중 중성 다 꽉 차 있는 거 히읗, 여, 그리고 여기 이응 이렇게 이런 예시가 초중 중성을 다 갖추고 있는 음절의 예시. 이런 게 음절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해를 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살펴볼게요. 도담고 음운의 개수는? 음운 개수 쉽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요. 자, 음절의 수는요? 이것도 쉬워요. 하나, 둘, 셋. 음절은 3음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참고 개념까지 해서 첫 번째 음운 변동을 학습하기 위한 첫 번째 선행 개념으로 음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절까지 학습해 보았습니다.